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보니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이제 보면 에서 이제 법원 행정처에 대한 뭐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 충격적 팩트가 발견됐습니다. 우리 언론은 아무데도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너무나 충격스러워서 대법원장, 즉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4억 7천만 원을 갖다가 불법 전용해서 썼대요. 이런 걸 갖다 불법 전용이라고 그러죠. 네, 이 지금 모든 언론들이 저 김명수 대법원을 감싸주기 위해서 뭐 상당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이게 불법 전용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불법 전용입니다. 이게 기재부 예산 뭐 편성 지침에 따라서 네. 예산이라는 게 네, 항과 목과 항이 다 나눠져서 장관 항목이 있죠. 예, 그래서 예. 그것을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국회를 정식으로 본회의를 통과해서 네. 모든 돈을 쓰는 게 우리 국가 재정관리의 원칙인데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대법원장 공간 리모델링 네, 리모델링이 광내는 거 아닙니까? 광내는데 그렇죠. 4억 7천만 원을 불법 전용했으면 네. 여기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물어야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실실실 양승태가 기가 막혀. 양승태가 기가 막혀. 근데 더 가증스러운 것이 뭐냐니까 오늘 본 법원 행정처장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 예산 편성은 이 전임 대법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 이른바 말기에 결정되었고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그 양승태 대법원장 말기에 보면 당시 법원 행정처에서 예산을 갖다 깎고 다듬는 과정에서 2016년이죠. 그 깎고 다듬는 과정에서 국회에서는 너무 과다하다 해서 깎았어요. 깎았죠 10억으로. 10억을 깎았는데 문제는 8월 22일 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물러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합니다. 그리고 8월 23일부터 2017년 문재인 정부입니다. 바로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불법 전용이 양승태 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김명수 때 이루어졌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정은 할 수 없으나 예. 그러나 네. 아니 공사가 시작된 게 8월 23일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살기 위한 집을 짓기 위해서 공사가 시작이 됐고 그 공사가 석 달 동안 진행이 됐는데 네. 물러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문 사람 속 좋은 사람이라고 네. 자기가 살 집도 아닌데 다음번에 오는 사람들 사는 대법원장을 위해서 불법 전용까지 하고서 그 공사비를 책정해 놓고 갔다는 게 말이 돼. 조사해야죠. 조사해야죠. 감사원도 이렇게 어물쩡 할 게 아니고 네. 책임 있는 사람 책임을 물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아니 그 감사원장은 네. 내가 살 집에 지금 이 돈이 이렇게 많이 소모된 게 네. 건물 벽 마감재인 라임스톤을 쓰는데 7억 8천만 원을 썼기 때문에 그래 공사를- 마감재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고급 대리석인 뭐 이름이 뭐라고요? 라임스톤 라임스톤이라는 그거 쓰기 위해서 8억을 썼답니다. 그거를 여기 어디 저 뭐 좀 제대로 된 정신인데도 물어봤더니 그 건축 자재업자가 네. 이런 거는 이렇게 8억 꺼줬으면 집 한 채 질 만큼 된다는 건데 네. 지금 현 대법원장은 김명수. 자기 집 그렇게 그냥 빚 갚은 척하고 짓고 있는데 네. 이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들어가가지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혹시? 아니 나는 당연히 그 전 대법원장들이 이 리모델링 하는 것들을 계속 미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뭐 대법원장이 공관이라는 게 사람들 지내면 되는 거죠. 김명수 씨도 몸소 실천했죠. 자기 아들 법관하는데 아들 그 재테크하기 위해서 예. 뭐 무슨 아파트 분양받달라고 거기 뭐 살게도 살게도 하고 하고. 뭐 그 정도 건물인 거예요. 뭐 네. 외교부 장관 공간 리모델링 하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의 대법원장들이 네. 저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냥 좀 낡았더라도 거기 산 건데 네. 8억 들어가지고 빚값은 광을 내는 걸 보면서도 아니 그 마감재 마감재? 외벽만 8억입니다. 그리고 그랬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공사가 분명히 양승태 대법원장 있을 때는 그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사가 저도 물론이죠. 제가 예전에 저 초기에 제일 먼저 저 학교 졸업하고 가장 먼저 취직했던 대림산업이에요. 대림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건축합니다만은 진행되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보면 이제 업자들이 붙이고 이것도 좋은 걸로 쓰셔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공사비가 증액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10억이라는 범위 내에서 개보수 공사를 하라고 정해줬으면 거기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 잘하는 이제 선배님이 이게 카톡으로 오늘 보내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김명수 공간 리모델링을 15억이라고 그러는데 네. 15억이면은 서울에 비싼 데 말고 네네. 저기 뭐 강북 쪽에 넘어가면 건평 100평짜리 두 채를 지을 돈이라는 거예요. 리모델링 공사 5억이면 떡을 치겠다고 지금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지금 예, 예. 흥분하셔가지고. 예, 이제 근데 그 아마 사실 그래. 그럼 뭘 하는데 10억을 들었냐, 이 10억. 저 판문점 남북 뭐 회담 사무소 90억. 그것도 90억 그 들었죠. 100억짜고 진금을 뭐 90억 들여서 뭐 예, 예. 했다는 거 마찬가지로 예, 예. 과다하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 김인겸 법원 행정처장이 네. 이 모든 결정은 지금의 대법원장 취임 전에 이루어졌고 최종 결제도 실무자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결정이 그러면 이 모든 결정에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뭔가 뭐 스펙 변경이 있었겠죠. 그렇죠. 스펙 변경이 있었으니까 4억 7천이 더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4억 7천이 더 들어간 그 모든 결정을 갖다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 때 이루어진 겁니까? 그걸 분명히 밝혀야죠. 지금 그 전용된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 네. 아니 이런 파렴치한 일을 하고 대법원 관계자 이런 게 하면 안 되지. 네. 그 전용된 게 뭐냐면 네. 사실심, 네. 1, 2심 재판 충실화 예산에서 2억 8천만 원, 네. 보안 검색 장비 등 법원 시설 관리 예산에서 1억 9천만 원을 뽑아서 네. 대법원장 공간 광내는 데 썼다는데 네. 1, 2심 재판 충실화하는 거하고 네. 보안 검색 장비 강화하는 거하고 대법원장 공간 빚가번쩍하는 거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사업입니까? 대법원장 그 공간 삐까번쩍하게. 자, 그러니까 여기도 또 보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들어갔잖아요. 최종 결제도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졌다. 그 실무자가 누굴 얘기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김명수 씨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기가 사는데 뭔가 보면 와서 뭐 쿵쾅쿵쾅 석 달 동안 공사하는데. 네. 그 공사는 아무 관심도 없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냐니까 이 김명수 씨가 대법원장 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적폐청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렇게 저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문재인 정부의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면 그것을 따져보고 과다하다면 하나 집어치워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난번 이제 6월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네. 대법원장 공간 가구 및 가전 구입 내역이 나왔는데 네. 이 대법원장 김명수. 이름도 기억도 안 나. 아까 김명수 김명수. 잘못하면 대법원장은 양승태로 한다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에 네. 공간에 총 5,911만 원어치 물품 구입, 6천만 원어치 공간에 왜? 싸구리다가 가는 뭘 거잖아. 쌌는데? 입주 이틀 전에 네. 220만 원 상당의 식탁 4개, 네. 880만 원. 아이고. 231만 원짜리 에어컨 2대, 어허. 145만 원짜리 소파, 허허. TV 297만 원, 허허. 커피 메이커도 좋은 거 샀어. 195만 원. 아니 이 커피는 여기다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예 하여튼 뭐 김치 냉장고 165만 원, 세탁기 176만 원. 이 또 아주 굉장히 섬세한 분이네. 네. 저출력 심장 충격기 215만 원. 아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네. 쓰던 물건 싸그리 다 새 걸로 바꾼 거예요. 이거 옛날 기억나시죠? 영감님 소리 듣던 뭐 판사들이 뭐 네. 집업 원장으로 간다든지 네. 뭐 검사들이 지청장 가고 할 때 하던 행태입니다. 네. 싹 바꾸고 적폐. 적폐들이 하던 행태. 아니 자기들이 적폐들이 하든지 왜 해? 공무원들, 대법원장, 대통령 다 국민이 주는 세금 가지고 월급 받아서 비용 쓰는 사람들이 전임 대법원장 어떤 뭐 예전에 뭐 누가 뭐 화장 변기 바꿨다 그러더니 아니 쓸 수 있는 데가 쓰는 거지. 이 6천만 원어치를 근데 대법원은 그래서 뭐 노후되고 다 해서 뭐 그러면 양승태는 그거 쓰지도 못할 거 그럼 쓰고 앉았었나? 아니 양승태는 뭐 거기서 양승태 썼던 거 아니야 6년 동안. 그렇죠. 그 양승태 썼는데 그 쓴 거는 거기는 그 아주 쓰지도 못할 그런 데서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참 불쌍하고 참 청렴한 양 대법원장이네. 우리 법 연구회 분들이 굉장히 깔끔한 분들인 것 같아. 남 쓰던 거 도저히 못 쓰고 적폐들이 쓴 거니까. 야, 그 마침 그래서 오늘 마침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정책위 의장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얘기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 뒤에 숨어 해결될 일이 아니다. 본인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
물론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이거 검찰이 뭐 법원 행정처 자체에서 네.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깨끗하게 밝히든지 네. 검찰이 수사든지 둘 중에 하나야죠. 아니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 방콕 가가지고서 저 아베 무릎을 땡기면서 얘기 좀 하자 그래갖고 지금 뒤처리 전전 근거하고 있는 대법원 징용 판결 때문에 네.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양승태 대법원장 그거 걱정이 돼서 청와대하고 뭐 협의했는데 그걸 사법농단이라 그래가지고 네. 거의 뭐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사람들이 4억 이상을 4억 7천. 4억 7천만 원 불법 전용한 거에 대해서 뭐 품위 있게 이렇게 앉아서 뭐 전임 대법원장이 뭐 권리놈입니까? 그 불법까지 해가면서 다음 대법원장 말이야 저 라임스톤 수입제 벽제 8억짜리 붙이라고 해주고 떠날 바보가 어디 있어요? 뭐 되는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또 대법원에서도 얼마나 더 가증스러운 얘기를 하냐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은 2017년 9월 25일로 같은 해 8월 23일 예산 배정이 끝난 후였다를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 지법원장을 갖다 대법관단의 춘천 지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게 8월 22일입니다. 그리고 8월 23일 그러니까 예산 배정이 끝났어요. 자, 예산 배정이 끝났는데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떠나가는 후임자까지 사실상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니 10억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10억으로 해야 될 것을 자기가 4억 7천을 갖다 더 법원 예산을 불법 전용해서 전용하라고 사인을 했겠습니까? 지시를 했겠습니까? 이게 국가재정법 위반인 게 예. 그 경비는 저 국회에서 배정받은 경비는 네. 예산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고 네. 예산을 상호 이용할 경우 예산 전용이죠.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 기획재정부 승인 아래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감사원에서 하나 더 발견한 게 네. 국가재정법 위반에 예산 불법 전용한 거 네. 플러스 공사 계약에 적용할 수 없는 낙찰자 선정 방법을 채택했다라는 데 대해서 주의를 지금 준 거예요. 낙찰자 선정, 사업자 선정에서도 잘못이 있다라는 걸 뭔가 지적했는데 어두운 구석이 있다. 어두운 구석이 있는 거죠. 아, 그거 간단하네. 우리 김영광 실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니까 감사원도 지금 보면은 기신기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지날 일이 아니라 감사원은 즉각 이 사안을 갖다가 검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이 부분을 갖다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거듭거듭 강조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든 정부 여당이든 살아올리는 권력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거는 윤석열 검찰이 드디어 칼을 뽑아들 때가 된 것 같습니다.